우리는 미국과 함께합니다. 그걸로 충분하죠.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초청받지 못했을까요? 2025년 봄,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린 국제 군사 저격 대회였습니다. 세계 20개국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죠. 하지만 일본은 초청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방위대학교 교수 타카하시 요이치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군 저격수들의 완벽한 침착함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죠. 감정 하나 없이 표적을 명중시키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일본 방위성 사이키 료 과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또 지랄이군요. 그놈들 마케팅은 질리지도 않네. 그는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며 현실을 외면했죠. 하지만 24세 방위대 학생 아리무라 유우카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린 왜 초대도 못 받았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일본 군사교육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진짜 실력과 일본의 현주소, 그리고 한 교수의 20년 트라우마가 얽힌 이야기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벤닝 기지 새벽 5시 30분.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요이치, 일본 방위대학교 교수. 60세가 된 지금까지 이런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화면 속 박대웅 상사가 움직였습니다. 한국군 1군단 특공연대 소속. 그의 몸놀림은 마치 그림자 같았습니다. 풀립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저격 자세를 만들어내더군요. 저격총을 든 그의 손가락에선 미세한 떨림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 박동도 안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주변의 미군 관측병들이 쌍안경을 들고 지켜봤지만 박 상사에겐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듯했죠. 오직 표적과 자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풍속 2.3m, 거리 386m, 목표 식별. 박 상사의 목소리는 감정이라는 게 제거된 기계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총성 하나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386m 저편의 표적이 정중앙에 구멍을 냈죠. 미군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박 상사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이건 연습이 아니니까요. 그가 중얼거린 한마디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습이 아니다. 실전이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한 기술일 뿐이었던 거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교관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외감이었어요. 저 완벽한 침착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되새겼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는 직감, 호흡을 조절하는 그 절제된 리듬. 교과서에선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기술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방위성에 도착했을 때 사이키 료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8세, 언제나 정치적 계산으로 가득한 눈을 한 남자죠. 한국이 또 1위를 했다면서요. 그의 목소리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제 군사 저격 대회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사이키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국뽕질 그만 좀 하지. 사이키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쇼에 능하긴 하네, 그놈들이. 마케팅 천재들이야. 마케팅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박대웅의 그 완벽한 집중력을, 장제욱 중사의 정확한 계산을 마케팅이라고 부르다니. 그건 우리와는 다른 얘기죠.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을 때 사이키가 비스듬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얘기라니요. 우리는 미국과 함께합니다. 그걸로 충분하죠. 사이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초청받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가슴 한편에서 자괴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 연구실에서 저는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박대웅이 총을 든 순간부터 방아쇠를 당기는 그 0.3초까지 20번도 넘게 반복해서 봤죠. 볼 때마다 절망감이 깊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예산을 신청하고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 말고요. 눈을 감으면 박대웅의 그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통제한 채 생존만을 생각하는 전사의 얼굴. 언제부터 우리는 총을 쏘는 것보다 서류를 쓰는데 더 익숙해졌을까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하지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박대웅처럼, 장제욱처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말이죠. 방위대학교 강의실, 오후 2시. 24세 아리무라 유우카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한 학생이었죠. 강의가 절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교수님. 유우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다른 학생들도 같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유우카는 부끄러운 듯 물었지만 눈빛만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초청받았는데 왜 우리는 참가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군사 외교는 복잡한 문제다. 저는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여러 요소가 작용하거든. 하지만 유우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문제라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정한 간절함이 있었죠. 한국군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표가 나타났죠. 미국 1위, 러시아 2위, 중국 3위. 한국이 6위, 일본은 8위였습니다. 순위만 보면 우리가 뒤처진다고 할 수는 없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왜 실전평가에서는 빠졌을까요? 유우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제외된 건 실력 부족 때문이라고. 수업이 끝나고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일본 군사 커뮤니티는 벌써 시끄러웠죠. 조센징들이 설쳤네. 어차피 가짜 실력이야. 미국이 정치적으로 배제한 거다. ECH 게시판엔 더 노골적인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따위가 우리보다 위라고 그냥 인정하는 거야. 국뽕 민족 특기 아니야. 어차피 실전되면 다 도망갈 놈들인데. 그때 사이키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이치 교수,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방위성 과장실에서 사이키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각종 온라인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들이었죠. 여론이 좀 시끄럽네요.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게 자연스럽죠. 자연스럽다고요. 사이키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그런 여론이 누구를 위한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몇 개의 우익 사이트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 건넸습니다. 이런 곳에 글 좀 올려주세요. 한국의 실력은 과장되어 있다고. 저는 메모지를 보지도 않고 돌려줬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일입니까? 사이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국방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유튜브에서 김지원 정훈장교의 영상을 봤습니다. 35세의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침착하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실전 데이터를 모읍니다. 김지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전시 상황은 시험지가 아니니까요. 정답도 없고 제시험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시험지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전쟁을 학교 시험 치듯 생각하게 됐을까요? 저격은 계산이지만 전투는 생존입니다. 김지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건 점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죠. 다음 날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또 질문했습니다. 한국군의 실력이 정말 뛰어난 건가요? 우리는 왜 그런 훈련을 안 합니까? 저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발의 실탄을 쏴봤습니까? 강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이탄 말고 진짜 총알 말이에요. 유우카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10발 정도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5발, 어떤 학생은 20발. 한심한 수준이었죠. 한국 장교 후보생들은 몇 발 쏠까요? 제가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월 평균 수백 발입니다. 매달 말이에요. 학생들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10배, 20배 차이였거든요.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초대 못 받은 거야. 유우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강의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죠. 그 한마디가 무거운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질문이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상을 또다시 봤습니다. 박대웅 상사의 저격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면서 말이죠. 무엇이 다른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는 걸까요? 풍속, 각도, 상대 움직임, 주변 구조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전부 기억하진 못해. 저건 계산이 아니라 직감이야. 직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건 암기였습니다. 매뉴얼을 외우고 절차를 반복하고 답안지를 맞히는 것. 실전에서 바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서엔 그런 변수는 없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유우카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진지해져 있었죠. 우린 정지 표정만 쏴봤어요. 유우카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바람도, 적도, 우리도. 전곡을 찔렀습니다. 우리 훈련장의 표적들은 항상 고정되어 있었죠. 바람도 계산되고 방해 요소도 제거되고 스트레스도 없는 무균실 같은 환경에서만 쏴봤습니다. 그때 방위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원 정훈 장교가 일본을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죠. 한일 군사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김지원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젊었고 무엇보다 눈이 살아있었죠. 그리고 그녀 주변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짜 전사의 아우라였어요. 반갑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그녀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답했죠. 이쪽이야말로 영광입니다. 사에키 과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이미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죠. 한국군의 저격 실력이 화제더군요. 조롱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김지원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에키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풍속이나 거리 같은 건 컴퓨터가 다 계산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냥 명령만 따르는 장기말일 뿐이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지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장기말이 움직일 줄 알면 그게 장수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에키의 비열한 조롱과 김지원의 날카로운 대답 사이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에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완전히 참교육당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AI 없이도 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지원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련된 감각이 더 빠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기계는 계산하지만 인간은 느끼거든요. 위험을 말이죠. 위험을 느낀다고요. 저는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수치로만 접근했죠. 하지만 그들은 몸으로,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군은 어떻게 훈련합니까? 유우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회의실에 참관하고 있던 그녀가 용기를 낸 거죠. 김지원이 유우카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실전처럼 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대답이었어요. 연습할 때는 실전같이, 실전할 때는 연습같이요. 사에키가 또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장난 같군요. 그런 정신승리론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김지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생존 방법입니다. 그녀가 사에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죽으면 끝이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지원의 말에는 실전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있었어요. 사에키는 할 말을 잃었죠. 실전처럼 연습한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걸고 훈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매 순간을 살아남기 위한 기술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언제부터 그런 절박함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제가 무전기 너머로 들리던 아이의 울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20년 전 이라크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 저도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수를 했죠. 김지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장기말이 움직일 줄 알면 장수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뭐였을까요? 움직일 줄도 모르는 녹슨 장기말이었던 걸까요? 눈을 감으면 박대웅의 완벽한 침착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김지원의 단단한 확신이 들렸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변해야겠다고, 진짜를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이라크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함께 말이죠. 2003년 바그다드 외곽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자위대 특수부대 소속이었죠. 인도주의 지원 작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날도 저격 임무였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민간인 대피를 엄호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상황이 꼬였습니다. 무장 세력이 민간인 사이에 섞여 있었거든요. 스코프를 통해 본 남자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총인지 폭탄인지 아니면 다른 물건인지 판단이 안 섰어요. 거리 때문에 정확히 볼 수 없었죠. 표적 확인. 사격 허가를 요청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재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휘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즉시 사격하라. 민간인 피해가 예상된다. 그 순간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사막을 갈랐고 남자가 쓰러졌죠. 그런데 그가 들고 있던 건 총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그 절규가 지금도 제 귀에 맴돌죠.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이었어요. 방아쇠에 닿은 손가락이 20년 전보다 차가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직접 조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론만, 매뉴얼만, 안전한 교과서만 가르쳤죠. 실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대웅 상사의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의 침착한 손놀림, 장재욱 중사의 무표정한 집중력. 저는 거기서 제가 가져야 했지만 갖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완벽한 감정 통제를 말이죠. 그들은 감정을 없앤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도구로 만든 거죠. 두려움을 집중력으로, 분노를 정확성으로, 죄책감을 신중함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방위대 사격장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에 총을 들어본 거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여전히 그 기억이 선명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지원의 말이 떠올랐죠. 훈련된 감각이 더 빠릅니다. 기계는 계산하지만 인간은 느끼거든요. 느낀다는 것. 저는 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도 감정이고 죄책감도 감정이고 책임감도 감정이죠. 그런 감정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유우카가 사격장으로 찾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계셨군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죠. 총 쏘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우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항상 이론만 가르치셨잖아요. 저는 총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놨죠. 무서웠어. 또 실수할까봐. 실수요. 유우카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라크에서 있었던 일을, 그 아이들의 절규를 말이죠. 유우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고백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어줬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죠. 그래서 더 정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우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총을 놓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도망쳐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정확해져야 하는 겁니다. 더 신중해져야 하는 거고요. 한국군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만들까요? 제가 물었을 때 유우카가 김지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서적 단절 훈련이라고 하더군요.
정서적 단절.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기술. 그것이 한국군의 진짜 강함이었던 거죠.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교수님, 유우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진짜를 가르쳐 주세요. 한국군처럼.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 말이죠. 각오는 됐나? 제가 물었을 때 유우카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총을 들겠다고. 학생들에게 진짜 저격을 가르치겠다고. 이론이 아닌 생존 기술을 말이죠. 20년 만에 제 손에서 떨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지원이 옳았어요. 장기말이 움직일 줄 알면 그게 바로 장수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방위성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사에키 과장과 다른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합동전술 훈련을 제안합니다. 제가 입을 열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군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이죠. 사에키의 얼굴이 보기 좋게 일그러졌습니다. 한국과 합동훈련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혐오가 묻어났죠. 우리 학생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지 표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요. 한계라니요. 사에키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우린 한국처럼 허술한 국산 장비 쓰지 않습니다. 우린 세계 최고 연합군이에요. 세계 최고 연합군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무능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실탄을 제대로 쏘지 않고 평가만 받는 군대가 된 거군요. 제가 말했을 때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사에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일본 자위대를 모독하는 겁니까? 실탄 사격 시간을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침착하게 자료를 꺼냈습니다. 우리 장교 후보생들 말입니다. 월 평균 2시간입니다. 한국은 20시간이고요. 다른 간부들이 술렁였습니다. 10배 차이라는 건 변명할 수 없는 격차였죠. 하지만 사에키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미군의 최첨단 장비가 있고 완벽한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있어요. 장비가 총을 대신 쏴주나요? 제가 반박했을 때 사에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에 광기가 서렸어요. 타카하시 교수,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겠습니다. 사에키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 편을 들면서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거죠. 편을 든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생존 문제예요. 생존이라니 과장 좀 하지 마세요. 사에키가 비웃었습니다. 우린 평화국가입니다. 전쟁 따위는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평화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에키가 다른 간부들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무언의 압력이 느껴졌죠. 정치적 거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을 해임하는 게 어떨까요? 사에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현실적인 분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해임이라고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사에키 같은 인간들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좋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사에키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학생들한테는 직접 가르칠 테니까요. 직접이라니요. 방위대학교 밖에서 말입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유우카 같은 학생들은 진짜를 배울 자격이 있거든요. 진짜라니, 또 그런 소리를. 사에키가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정치인은 숫자를 믿고 저는 생존자를 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죠. 복도에서 유우카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만두신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둔 게 아니야.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짜로 시작하는 거지. 진짜요. 한국군처럼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저는 유우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비됐나? 유우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0년 만에 저도 뭔가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죠. 김지원의 말이 옳았습니다. 장기말이 움직일 줄 알면 그게 바로 장수인 거라고요. 유우카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본기 훈련을 했죠. 혼자서 묵묵히 말입니다. 얼굴 표정부터 달랐어요. 예전에 어린 학생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단단해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말투도 변했죠. 이젠 걱정 안 해요. 그냥 쏘면 되거든요. 뭐 하는 거야? 친구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을 때 유우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한국군 훈련법을 연습하고 있어. 한국군이라고. 친구들이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그런 건 일본 군기에는 없다고. 그래서 우린 초대도 못 받은 거야. 유우카의 한마디에 친구들이 할 말을 잃었죠. 냉정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유우카의 변화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김지원이 보내준 훈련 영상을 따라하며 그녀는 점점 진짜 저격수가 되어가고 있었죠. 호흡법,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집중까지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어느 날 유우카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뭐가? 한국군 저격 영상을 보면 총 쏘기 전에 항상 같은 동작을 해요. 유우카가 직접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숨을 3번 깊게 쉬고 어깨를 1번 돌리고 그 다음에 조준하더라고요.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저도 그 패턴을 눈치챘지만 학생이 먼저 발견한 걸 보니 기특했죠. 그게 뭔지 알겠나? 제가 물었을 때 유우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서적 단절 의식이죠. 감정을 완전히 초기화하는 루틴이에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김지원이 말했던 훈련법의 핵심을 혼자서 파악한 거죠. 직접 해봤나? 네. 확실히 마음이 달라져요. 유우카의 목소리에 놀라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게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집중만 남아요. 마치 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다른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우카의 사격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걸 봤거든요. 처음에는 비웃었던 친구들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가르쳐줘. 한국식 훈련이 뭔데? 정말로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유우카는 기꺼이 가르쳐줬습니다. 호흡법,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준비 과정을 차근차근 전수했죠. 일주일 만에 5명의 학생이 모였고 한 달 후엔 1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방위대학교 측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사에키 과장이 직접 학생들을 회의실로 불러들였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사에키가 학생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군 흉내내는 거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흉내가 아닙니다. 유우카가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사에키가 비웃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만의 자랑스러운 방식이 있어. 굳이 남의 걸 베낄 필요 없지. 그 방식으로 우리는 뒤처졌잖아요. 유우카의 말에 사에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실전 평가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도 그 때문이고요. 당장 그만둬. 사에키가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군기 위반이야. 처벌받을 각오는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학생들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우카를 따라 다른 학생들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우린 더 나은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더 나은 군인이라고. 사에키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는 일본 군인이야. 한국인이 아니고. 군인은 국적을 초월해서 생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우카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사에키는 할 말을 잃었죠. 그날 저녁 유우카가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모두 가르쳐 주세요. 한국군처럼. 그녀의 눈에는 절절한 간구가 가득했죠. 정말로 하고 싶나? 제가 물었을 때 유우카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시험 치는 군인 말고. 저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2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 말이에요. 고맙다. 제가 중얼거렸을 때 유우카가 의아해했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너희 같은 학생들이 있어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학생들 말이야. 유우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 아이들이야말로 일본의 진짜 미래라고. 그리고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유우카와 다른 학생들은 마지막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실전식 평가를 준비했거든요. 총은 맞히는 게 아니다. 제가 사격장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수단이야. 김지원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죠. 20년 만에 저도 다시 총을 들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 저는 3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깨를 한번 돌리고 마음을 완전히 비웠죠. 이라크에서의 기억도 죄책감도 모든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표적 정중앙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지만 저는 한국군들처럼 무표정했죠. 어떤 기분이세요? 유우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 기분도 안 들어. 제가 답했을 때 학생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감정이 끼어들면 생존에 방해가 되거든. 그날 오후 방위성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방위대학교 커리큘럼 전면 개편안이었죠. 김지원과의 정식 협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에키 과장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노골적으로 한국을 비난했죠.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에키가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 방식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국은 결국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민족이에요. 하지만 그의 발언은 완전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언론은 사에키를 조롱했죠. 초대도 못 받은 일본이 무슨 독자적 군사력이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사에키 망신, 혐한으로 현실 도피, 일본군 수준 그대로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에키는 결국 경질됐습니다. 그가 방위성을 떠나면서 저에게 소리쳤죠. 눈에 광기가 서린 채로 말이에요. 그들이 배신하면 넌 책임질 수 있나?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총을 들 때 넌 술잔을 들고 있었겠지. 사에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완벽한 참교육이었죠.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지원과의 협약식에서 저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했을 때 김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 배우는 겁니다. 그녀가 답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섬세함을 배우고 싶거든요. 섬세함이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섬세함은 실전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거든요. 진짜 정밀함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간곡히 부탁했을 때 김지원이 단호하게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졸업식 날 유우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죠. 뭐든 물어봐. 왜 이제서야 진짜를 가르쳐 주셨어요? 유우카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서웠거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또 실수할까봐, 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그래서 더 정확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우카가 제 말을 되돌려줬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녀에게 했던 말이었죠.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학생에게 배우는 교수라니.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제가 말했을 때 유우카의 눈이 빛났습니다. 진짜 군인이 될 거라고 믿어. 그날 밤 저는 이라크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죠. 그 실수가 저를 더 나은 교관으로 만들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김지원의 말이 옳았습니다. 장기말이 움직일 줄 알면 그게 바로 장수인 거라고요. 저는 드디어 움직이는 법을 완전히 체득했습니다. 강원도의 한국군 훈련기지는 새벽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 고요했죠. 유우카는 한국군 훈련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대학교 역사상 첫 교환 학생으로 말이죠. 저도 함께 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진짜 훈련장이었어요. 가슴이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장제욱 중사가 침묵 속에서 걸어왔습니다. 말없이 유우카의 총장전을 도와줬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마치 바람과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긴장되나? 제가 유우카에게 물었을 때 그녀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편하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떨던 아이가 이렇게 완전히 변할 줄이야. 얼굴 표정부터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장제욱 중사는 유우카의 숨소리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의 고개가 미세하게 끄덕였죠. 무언의 승인이었습니다. 박대웅 상사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바람은 감정 따라 흐르지 않는다. 그의 한마디에 유우카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에서 배운 게 뭔가? 제가 물었을 때 유우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총 쏘는 법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이에요. 김지원이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르치는 진짜 방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유우카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보던 그 서투른 학생이 전혀 아니었죠. 침착하고 정확하고 무엇보다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번 깊게 숨을 쉬고 어깨를 한 번 돌린 후 조준했습니다. 완벽한 정서적 단절 의식이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에서 유우카는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말이에요. 기분이 어떤가? 장제욱 중사가 물었을 때 유우카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아무 기분도 안 들어요. 장제욱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맞다. 그게 진짜 저격수야.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 학생이 한국군에게 완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전우회였습니다. 오후 훈련에서는 실전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인질 구출 시나리오였죠. 유우카는 300m 거리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인지력을 맡은 한국군 병사도 경탄을 금치 못했어요. 일본군이 이 정도일 줄 정말 몰랐다. 병사가 중얼거렸을 때 유우카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럴 줄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유우카는 최종 시험에 임했죠. 500m 거리에 움직이는 표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난이도였어요.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이었습니다. 유우카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3번 깊게 숨을 쉬고 어깨를 한 번 돌렸죠. 모든 감정을 완전히 비운 채 조준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정지한 듯 했습니다. 바람도 새소리도 모든 게 멈췄어요. 오직 유우카와 표적만이 존재했습니다. 총성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 전체가 고요에 휩싸였죠. 표적이 정확히 명중됐습니다. 완벽한 저격이었어요. 한국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유우카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진짜 저격수가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지원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훈련이.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부러워요. 부럽다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게. 김지원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어려워해요. 감정을 버리는 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감정을 버린다기보다는.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통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김지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에요. 도구죠.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유우카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알겠어요. 뭘? 왜 한국군이 진짜로 강한지. 유우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한국군의 진정한 강함이었죠.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정말 달라졌나? 한국군은 어떻던데?
친구들의 질문 공세에 유우카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달라진 건 저예요. 총이 아니라. 그 말에 모든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장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한 달 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군이 주최하는 아시아 합동훈련에 일본이 정식 초청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우카와 다른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인정받은 결과였죠. 이번에는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겠네요. 유우카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한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김지원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들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곧 답장이 왔죠. 저희야말로 고맙습니다. 진짜 교육자를 만나서. 6개월 후 첫 번째 합동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유우카는 이제 한국군들과 나란히 서서 훈련받고 있었어요. 박대웅 상사도 장재욱 중사도 그녀를 동등한 전우로 대했습니다. 조주는 끝났다. 훈련을 마친 유우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맞습니다. 조주는 끝났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죠. 새로운 일본군의 시작. 국경을 초월한 군인 정신의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함께 서서 같은 목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아름다웠습니다. 20년 전 이라크에서의 실수도 사에키의 비열한 방해도 모든 시행착오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원이 옳았어요. 장기말이 움직일 줄 알면 그게 바로 장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움직일 줄 아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조주는 끝났으니까요. 진짜가 시작됐으니까요.